지금부터 GTQ 2급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10가지 문제를 풀어보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새로 만드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문제에 주어진 대로 폭과 높이를 적고 밀리미터와 CMYK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폭과 높이 적고 밀리미터, CMYK 분명히 확인하고 만들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단축키는 반드시 외우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택도구, 직접 선택도구, 스포이드 반드시 알아두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1번 문제는 직접 선택도구를 이용해서 도형을 편집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형을 편집하기 전에 기본적인 네모와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과 원을 그려주고, 그 다음 선택도구는 그냥 도형을 이동시키는 용도지만 직접 선택도구를 이용하면 도형을 편집해 줄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에서 점 2개를 동시에 이동시켜서 평행설변형을 만들었고, 여기서는 원에서 양옆에 있는 점을 동시에 끌어내려서 달걀은 아니지만 약간 한쪽으로 치우친 원을 만들었습니다. 사각형이 있으면 4개의 점이 보이는데 이 점들 중에서 1개 혹은 여러 개의 점을 드래그해서 영역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2개의 점을 선택하려면 영역을 크게 잡아서 2개의 점이 영역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서 2개의 점이 선택되어 있을 때 클릭해서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선택된 점은 파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점을 동시에 끌어당길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의 점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2개의 점, 하나의 점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의 위, 아래, 왼쪽, 오른쪽에서 양 옆에 있는 점 2개를 영역으로 잡아서 동시에 끌어내리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점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점을 삭제하게 되면 지금 4개의 점에서 점 하나를 삭제하면 점과 연결되어 있는 양옆의 선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이 하나만 사라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점을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우려고 하는 선만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은 별 모양 다각형입니다. 별 모양 다각형은 이 원과 사각형 도구 안에 보면 별 모양 다각형이 있습니다. 눌렀을 때 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마우스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키 위아래 키를 누르면 아래 키를 누르면 이 선분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제일 낮은 상태가 삼각형입니다. 하나씩 누를수록 위 키를 누를수록 증가하고 아래 키를 누를수록 변의 개수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각형, 사각형, 삼각형, 육각형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별 모양도 만드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별 모양은 최소가 삼각형, 하나씩 늘리면 별 모양과 같이 변합니다. 별 모양 꼭지점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모양의 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번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은 GTQ에서 이미지를 만들기 전에 주어져 있는 색상을 미리
네모 칸에 옮겨놓는 팔레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시험지에 색상이 글로만 적혀있기 때문에 이 색상을 어디에 적용해야 될지 알려면 미리 이렇게 색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각형을 눌러서 그려준 다음에 선색을 지워주고 선을 눌러서 빗금을 눌러주면 선색이 없어지고 이 네모 칸을, 이 사각형을 복사하기 전에 면색도 0000으로 맞춰줍니다. 사각형을 선택도구 누르고 Alt키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사각형을 똑같이 복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각형을 하나씩 누르면서 여기 있는 면색을 더블 클릭해서 색을 넣어주면 됩니다. 70, 20, 80, 10 50, 60, 60, 40 CMYK 넘어갈 때는 마우스로 하는 게 아니라 탭키 탭, 탭, 탭 Shift 탭, Shift 탭 이렇게 해서 위아래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90 탭, 70 탭, 10 90, 70, 30 이렇게 해서 팔레트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스파인더로 도형을 합치고 그림자를 적용하는 작업입니다. 먼저 비슷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원 3개를 그려주겠습니다. 이 문제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색과 선색을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패스파인더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이 패스파인더의 합치기 기능을 이용해서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3개의 원을 하나의 도형으로 합쳐 보겠습니다. 패스파인더는 윈도우에 패스파인더를 열면 이런 창을 볼 수가 있고 GTQ 시험을 볼 때는 여기 있는 합치기, 첫 번째 있는 합치기와 그 아래에 있는 나누기만 사용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합치기는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로 합치는 건데 원 3개를 모두 선택을 해서 합치기를 누르면 윤곽선이 모두 하나로 통일이 되면서 하나의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림자를 적용할 때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에 들어가서 먼저 도형을 반드시 선택을 한 다음에 효과에서 스타일화, 그림자 만들기로 들어가서 확인을 눌러주면 되는데 이 X값, X 옵셋은 그림자의 X 위치를 말하고 Y 옵셋은 Y축의 위치를 의미하고 흐림 효과는 뿌얘지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불투명도는 얼마나 투명한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 정도를 조절하는 게 투명도입니다. 보통 이 옵션을 조절할 필요는 없고 이 그림자 만들기로 들어가는 경로만 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도형을 자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패스파인더의 나누기 기능은 도형들을
선이나 도형의 윤곽선을 이용해서 모두 잘라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선은 잘리는 것이 아니라 도형을 자르는 선의 역할을 할 뿐이지 이 선이 쪼개지지는 않습니다. 도형만 자르는 것이 이 패스파인더 나누기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과 도형들을 모두 선택을 해서 나누기를 누르면 선이 없어지면서 기존에 있던 원 도형이 모두 잘리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모두 잘려지긴 했지만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같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나누기를 누른 다음에는 반드시 그룹 풀기를 해서 따로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형을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패스상의 문자 도구입니다. 패스상의 문자 도구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패스, 텍스트가 그려질 선을 먼저 그려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펜툴을 이용해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할 때는 처음에는 무조건 클릭만 한번 하고, 그 다음에는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하면서 마우스 놓지 말고 쭉 끌면 곡선을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더 이어서 그리기 위해서는 방금 클릭했던 이 전 부분을 누르면 이 보조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보조선을 없애가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도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선만 그리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도형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선택 도구를 눌러주면 이 상태에서 도형이 그냥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만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 위에 텍스트를 그리기 위해서 선을 지금 그렸고, 텍스트 도구 안에 보면 패스상의 문자 도구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패스상의 세로 문자 도구도 있는데, 이 세로 문자 도구는 글씨가 높여져서 적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보통은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패스상의 문자 도구를 눌러서 글씨가 적히기 시작하는 선의 부분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글자를 적을 건지 여기서부터 글자를 적을 건지 정확하게 선택을 해서 글자가 선을 넘어갈 때는 글자가 안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 글자가 적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선을 넘어가서 지금 안 보이는 상태고, 지금 글자의 옵션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글자를 먼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A를 누르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 문자의 옵션을 조절하는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서는 아리엘이라는 글꼴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리엘 볼드로 맞춰주겠습니다. 아리엘 볼드. 그 다음에 글자 크기를 적당히 줄여서 완성을 해주겠습니다. 텍스트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텍스트 도구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 쪽으로 마우스를 옮기면 마우스 커서가 커서 모양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클릭하면 커서가 글자 쪽으로 들어가면서 글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려면 컨트롤 엔터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은 브러쉬입니다. 브러쉬는 미리 디자인이 저장되어 있는 브러쉬가 있는데, 그 브러쉬를 이 경로에 따라서,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경로에 따라서 찾아서 적용만 해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브러쉬는 지금 엄청 화려하게 나와 있지만 전체적인 윤곽을 따라서 이렇게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대충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서 균일 기본을 누르면 가장 기본적인 선의 형태가 보여지게 되고, 지금 문제에서 보면 예술 페인트 브러쉬, 마른 브러쉬라고는 나와 있지만 이 앞부분, 예술을 찾기 위한 부분은 외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선택을 해서 기본을 누르면, 기본 옆에 있는 이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로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위에 있는 옵션 창을 누르면 목록이 또 쭉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브러쉬 라이브러리 열기로 들어와서 그 다음부터 문제에 나온 대로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문제에 나온 대로 예술, 페인트 브러쉬, 그 다음 찾아서 마른 브러쉬 3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이 브러쉬의 종류가 한글로 찾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글씨로 찾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림으로 찾는 게 편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여기 위에서 축소판 보기 하고 목록 보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편한 대로 브러쉬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브러쉬들은 비슷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럴 때는 텍스트로 찾는 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를 입력하고 세부 설정을 바꾸는 간단한 문제입니다. 텍스트를 눌러서 글씨를 적어줍니다. 다 적고 나면 컨트롤 A, 컨트롤 T를 눌러서 텍스트 변경 창을 띄워주고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 설정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arial, 볼드, 10. 그 다음 이 텍스트 창 벗어나려면 컨트롤 엔터. 그 다음 이 글씨색은 면색으로 C60, 4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간단하게 완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를 이 원으로 텍스트를 잘라서 다른 색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앞부분은 똑같으니까 빨리 적어 보겠습니다. 큐트 팻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하고 arial 볼드 25. 그 다음 글꼴을 도형으로 자르기 전에 색을 미리 다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색 눌러서 30, 30, 30. 그 다음 원도 그려서 비슷한 위치에 그려 넣겠습니다. 도형 여러 개를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여러 개 도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60, 60, 50. 그 다음 글꼴을 도형의 선으로 쪼개기 위해서 선택해서 도형과 글자를 모두 선택해서 나누기 해주면 되는데, 글자는
원과 사각형과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로 쪼개기 전에 도형으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글꼴을 눌러서 오브젝트 확장 누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이 글꼴 자체가 이제 도형으로 바뀌게 됩니다. 도형으로 바꿔준 다음에 원과 같이 선택을 해서 나누기 눌러주고 그 다음 그룹 풀기 나누기 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룹 풀기를 눌러서 쪼개진 도형이 이제 그룹 해제가 돼서 따로 떨어질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 남아있는 조그만 도형들은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잘 안보이면 컨트롤 플러스나 알트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해 가면서 이제 깔끔하게 마무리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라데이션은 원을 그려준 다음에 면색을 누르고 단색 말고 그라데이션을 눌러주면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되는데 그라데이션 창이 이렇게 떠 있을 때 여기 색깔을 지정해 주는 부분이 이 색깔 아래에 있는 이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버전에 따라서 네모나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색상 아래에 있는 이 도형이 이제 컬러 피커라고 하는 색상을 미리 지정해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색을 변경할 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색을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색이 CMYK로 이루어져 있는 색상이지만 여기서는 K밖에 없어서 이때는 오른쪽 위에 보면 컬러 피커를 더블 클릭했을 때 나오는 창에서 오른쪽 위에 CMYK를 눌러주면 이 K만 있던 회색 음영에서 CMYK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지에 나와 있던 대로 색을 적용해주면 됩니다. 80, 20 도 마찬가지로 CMYK로 바꿔주고 40, 80, 0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을 적용을 했고 문제에서 보면 이제 초록색이 양쪽에 있기 때문에 하나 더 만들어주거나 복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컬러 피커를 새로 만들려면 지금 컬러 피커가 있는 이 라인 부분에서 마우스를 클릭하면 새로 만들 수도 있고 제거할 때는 이 컬러 피커를 눌러서 아래로 끌어주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컬러 피커를 복사하려면 지금 초록색 컬러 피커를 누른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움직이면 복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잘못 선택이 됐는지 한 번 더 더블 클릭해서 색을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그라디언트 유형은 그라디언트가 변하는 방향이 선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선형과 방사형을 이용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